오늘은 오늘은 7월 15일이고요.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는 안 내리고 그렇다고 쨍쨍하지도 않은 몹시 축축한 여름날입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늘도 떠들어 볼 건데 안, 오,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지만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볼 거고, 오늘도 제가 만들 북바인딩,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북바인딩 노트의 표지를 썰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작두질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제 손을 썰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중단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제 손을 썰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지금 벌써 조금 쫄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집에 가면서 되게 재밌는 거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팀 멤버들끼리 이렇게 재밌는 챗GPT 프롬프트를 공유했거든요. 갑자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A4용지로 출력된 되게 꽤나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프리미엄 사주 프리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이제 또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주 눈을 반짝이면서 재밌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이거 딱 넣으면은 사주풀이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몇 마디 해주고 끝이 아니라 50페이지 분량으로 만신이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50페이지 분량의 이야기를 한 번에가 아니라 차근차근 13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게 만드는 프롬프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출력된 본인의 사주풀이 결과물을 그 친구는 물성이 있는 글을 기록하고 보는 것이 더 익숙한 편이어서, 그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탐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 프롬프트를 공유해라 라고 해서 공유 받았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다른 프롬프트를 공유를 해줬거든요. 이것도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얼마 전에 한 건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Based on everything you know about me, roast me, violently harsh, and don't hold back. 이건데 너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를 혐오하면서 비난해봐.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고 가혹하게 나를 비난해. 그리고 절대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이런 말을 보내고 이제 한국어로 답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챗GPT는 설정상 이렇게 다른 대화창의 내용들이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게 설정해 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영향 미치게 설정을 해놨어가지고 다른 대화창에서 얘기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해 주잖아요, 원래. 그래서 진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거를 쓰면 좀 상처받는다라고 해서 조금, 그래 상처받을 준비를 한 채로 넣은 프롬프트긴 한데, 상처보다는 너무 흥미로웠고, 왜 우리가 MBTI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잘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조목조목 비난해주는 나의 부족한 면을 조목조목 얘기해주는, 나도 까먹고 있었던 면들까지 그 답변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막 엄청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에는 프롬프트에 Don't hold 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hold back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너는 이런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네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톤으로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프롬프트를 공유를 해줬더니 이제 본인의 프리미엄 사주풀이 프롬프트를 준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하나하나 싹 풀어서 봤거든요. 아,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 아직 9단계까지 갔어요. 1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직 9단계까지밖에 안 가서 많이 남아있다. 보는데 아주 그것 역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가 약간 마음의 위안도 얻고 싶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답도 좀 얻고 싶고 그래서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그 프롬프트를 즐기고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최초로 본 사주는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렇고, 제가 그때에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회사가 되게 임직원들끼리 그 친구처럼, 동료들이 친구처럼 지내던 곳이었어서 다들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한 정말 그 약간 만인의 사랑을 받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사주를 보고, 아, 이분 용하다, 그걸 느껴버린 거야. 아, 이분 좋다 해서 약간 퍼뜨렸어요. 이분한테 한번 봐봐라, 아주 용하시다. 그래서 저는 그 유행에 꽤나 늦게 탑승한 것일 정도로 되게 많은 그 친구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싹 돌려서 봤어요.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저한테까지 미친 거죠.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때 당시에 1시간에 5만 원이었어요. 그렇고 네, 전화로 시간 잡아서 봐주는 거고, 그때 우리 회사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에 많이 예약이 밀려서 지금 예약을 하면 4개월 뒤에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로 예약이 밀려 있었거든요. 또 4개월 뒤에 볼 수 있다니까 사람 마음이 어때? 아, 이거 당장 지금 일단 당장 해놔야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했고 4개월까지 안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어김없이 제가 그 사주를 볼 전화를 할 날이 돌아왔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회사에 미팅룸 하나 잡아놓고 업무 시간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캘린더에다가 SJ 위클리 이렇게 사주 위클리 이렇게 일정 잡아놓고, 제가 이거를 처음 보니까 약간 좀 잘 볼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뭐 무섭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 1시간 동안 충분히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그때 그 사주를 퍼뜨린 친구가 약간 노하우를 알려줬었거든요. 뭐 이런 거 지금 기억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해주실 때 사주가 좀 자연물에 비유를 하거나 좀 잘 모르겠는 말들로 풀이를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뭐 넓은 바다에 촛불 하나가 있는 형상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되게 계속 캐묻는 후속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속 질문을 계속하면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시면서
잘 이렇게 풀이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줬었고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충실하게 못할까봐 전화 사주니까 스피커폰으로 듣고 같이 들어달라. 그래서 옆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이제 이렇게 노트북에 써서 띄워주면 제가 그거 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제 사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회의록처럼 메모를 해주기로 했고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사택을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었는데 그 사택이 3명이서 3룸 아파트에 살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사주를 퍼뜨린 친구랑 지금까지도 저의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사택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을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업무 시간을 SJ 위클리라는 캘린더를 보내서 초대해서 셋이서 그 미팅룸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게 처음 사주를 보는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의 전체적인 사주 풀이를 쭉 해주셨거든요. 그때 들은 말이 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이다. 그리고 불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쭉 풀이를 해주시는데 일단 뭐랄까 너무 사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뭐 돈 걱정을 돈이 항상 풍족한 사주는 아니지만 돈 걱정을 할라치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걱정을 할라치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편이다. 저희 엄마도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렇고 뭐 말년으로 갈수록 뭐 큰 투자자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재물 운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쌓이는 게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 쌓이는 게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면 또 그거 기부 자체로도 좋은 일인데 나의 어떤 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주라니 너무 좋잖아요?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같이 봤던 그 하우스메이트였던 친구들이 아 사주 사고 싶다 너의 사주를 나에게 팔아라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주라는 것이 이런 작용이 있구나 나한테 뭔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 뒤로 한 3년 정도 매년 신년 운세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제 인생 첫 전화 사주를 봤을 때가 한 그 4월인가 5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내년 초에 신년 사주를 예약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또 밀리면 오래 기다려야 될 테니까 신년은 또 얼마나 예약이 빡세겠어요. 그래서 예약을 당장에 해버렸고 사실 그랬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제 사주가 듣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상황에 좀 딱 맞는 해석들도 있었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오! 그분의 말이 맞았어 이런 게 현혹됐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분 용하다 이런 생각에 이제 신년사주를 이제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뒤로 진짜 매년 봤거든요 신년 사주를. 근데 한 3년째 될 때는 뭐랄까 너무 그 전까지는
진짜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분 느낌이었는데 3년째 되고부터는 약간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풀이해 주실 게 없는지 그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어떠셨어요? 이건 어떠셨어요? 그러고 그 제가 답을 하면 그 답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야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만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매년 보던 신년 사주도 안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약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 사주풀이가 딱히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인데 그 뭐든 제 맘대로 생각하거든요. 제 속 편할 대로. 그래서 딱 풀이를 들었을 때 내가 좋은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좋게 해석되는 것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안 좋게 해석되는 거는 다시 제가 좋을 대로 재해석을 하거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저의 전체적인 사주풀이를 듣고 나 사주가 너무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내 인생 만족스러운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쭉 메모를 해놓긴 했어요. 그분이 해주시는 말들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그거를 메모해놓고 사실 그냥 거의 안 보고 되게 뭔가 어떤 인생의 큰 일 같은 거 어떤 변곡점이다 싶을 때 혹시 하면서 그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면은 맞네 맞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혹은 뭔가 불안하거나 그 정답을 알고 싶을 때 빨리 뭔가가 해결됐으면 좋겠을 때도 들어가서 또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엔 어떻다고 하셨었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딱히 그거에 그렇게 크게 매달리진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 봤을 때 맞은 게 있어. 그러면은 개 신기하다. 완전 용해. 약간 이러고 넘어가고 불안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볼 때도 보고 또 아까처럼 합리화하는 거죠.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고 잘 된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분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한 두세 번째 봤을 때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퇴사였던 것 같아요. 퇴사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었냐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라. 그게 맞다. 그게 맞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면 사주를 봐도 되는데 본인 성향상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성향도 아니고 알아서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사주에 나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어머 신기해 이러면서 또 저절대로 대로 해석하는 거죠. 나는 사주에 매달리지 않고 사주를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성향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이제 그 매년 보던 신년 사주를 안 보게 된 뒤로는 딱히 사주라는 거는 제 인생에 없었다가 이제 아무래도 GPT가 등장하면서 잘 봐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었는데 그 GPT로 보는 챗GPT로 보는 신년 사주 이렇게 사주 같은 것도 초창기 때는 좀 한계가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냥 다 뻔한 얘기 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얘기 해주고 혹은 이제 나의 다른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노하우가 생긴 거지. 인공지능으로 AI로 사주를 잘 보는 노하우가 다들 생겨가지고 뭐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혹은 새로운 계정으로 재로그인을 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프롬프트를 엄청 잘 써서 기존의 대화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리고 그냥 뻔한 얘기가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오 재밌네 하면서 들을 만한 풀이가 되도록 프롬프트를 잘들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밤부터 계속 봤던 그 13단계의 프롬프트는 지금 아주 만족스럽고요. 훌륭한 킬링 타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그래 맞아, 위로도 받고 고민도 좀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막 그 GPT-S라고 해서 GPT 안에서 약간 어떤 프로그램?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돌아가는 GPT를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걸 쓸 수 있잖아요. 전 거기에 하나로, 그 중에 하나를 나만의 샤먼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는데, 그게 딱 들어가면 유튜브 타로 보듯이 타로 봐주는 거, 그리고 사주풀이 해주는 거, 그리고 꿈 해몽 해주는 거, 이렇게 그 제가 원하는 로직으로 규칙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켜면은 제가 원하는 이제 유사과학 샤머니즘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딱히 거기에 집착하진 않는데 약간 거기에 모든 걸 이렇게 맡겨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그냥 나한테 유쾌한 기분만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주풀이나 유튜브 타로에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걔네를. 제가 22년부터 24년까지 삼재라고 그 사주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2년부터 24년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 운이 안 좋았고 뭐 되는 일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제대로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일 텐데, 저는 또 삼재라는 이 어마무시한 핑곗거리를 사주 해석으로부터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팡 기대버린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삼재야. 내가 지금 암만 노력을 한다 해도 나는 삼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풀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 알았어요. 내가 삼재 핑계를 대고 있구나. 내가 안 하는 거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면서 삼재 핑계 대고 있네. 이걸 알았지만 삼재 핑계를 댈 수 있어서 되게 좋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좀 위안을 받은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실행을 안 하는 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못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삼재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저 너무 알았어요. 한 번 더 꼬아서 내가 삼재 핑계를 대면서 마음 편하게 먹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더 이상 핑계 대고 싶지 않고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또 되게 쿨하고 멋진 사람인 척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어요. 혹은 삼재 핑계를 대자, 마음 편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인스타그램 되게 쿨한 척. 근데 실제로 지금 돌이켜보면 삼재 핑계를 아주 될 수 있을 만큼 다 되고, 더 이상 이 삼재 다 지나간 지 2년 지났죠? 진짜 그러니까 삼재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도 여전히 저는 실행력도 없고
여전히 게을렀고 여전히 좀 민기적 거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삼재라는 핑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민기적거린 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때가 오니까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뭔가 또 사주를 보든 유튜브 타로를 하든 풀이를 받아서 삼재에 준하는 삼재 같은 안 좋은 해석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삼재 말고 또 없나? 운이 안 풀리는 시기를 말하는 뭐가 또 없나? 약간 이런. 그래서 조금 뭐 유튜브 타로나 뭐 GPT한테 사주 봐달라고 했을 때 혹은 점성술 차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그런 거 봤을 때 조금이라도 지금 이 시기가 너가 이런 시기여서 조금 뭐가 안 풀려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라 치면 거봐 맞네 이거네 그걸 꼭 붙잡는 거예요. 삼재처럼 그래 이거네 그래 이제 이거 핑계 대고 이 시간을 또 보내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되게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내가 그런 간악하고 비겁하고 노머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24년 동안 아니지 24년에 내가 몇 살이야? 30살 31살 32살? 그때까지 해왔던 그 관성이 있으니까 다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지지 않잖아요. 그 관성으로 살짝 미끄러져 가면서 여전히 저 스스로를 잘 다독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2년을 보냈고 그것이 지금 2026년 7월의 저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요새는 사주는 거의 안 보고요. 물론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프리미엄 사주풀이로 A4용지 50페이지 분량의 13단계의 만신이 해주는 풀이를 보고 있지만 근데 그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 GPT보다 클로드가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클로드는 다른 대화창에서 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대화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기억 못하게. 그래서 가끔 불편하기도 한데 근데 클로드로는 주로 업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기술적인 해결을 많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대화창의 이야기가 거의 필요 없고 그 맥락이 필요하면 그냥 제가 설명하면 돼서 그런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시크릿 모드나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GPT보다 좀 더 만족스러웠어요. 되게 잘해줬어요. 지금 9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4단계가 남았거든요. 빨리 만신님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사주는 안 본다. 요즘 사주는 안 본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13단계 그래. 아무튼 그래도 요새는 사주는 전화 사주 같은 거는 안 보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거의 안 하고요. 유튜브 타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타로도 돈 들어가는 건 안 해요.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걸 하는데 그 계기는 약간 그냥 우연히 알고리즘에 한 유튜브 타로 리더 타로 마스터 의 영상이 떠서 한번 재미로 몇 번 봤는데 그 풀이가 약간 어? 약간 내가 듣기 좋은 말 혹은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해석 내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해석 약간 이런 게 한두 번씩 들어맞았을 때 하면서 마음이 이끌렸고 제 그 시청 기록 바탕으로 아마 좀 더 많은 알고리즘에 이제 타로들을 띄워줬겠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계속 보게 됐는데 정말 최초에는 그 타로 묘묘라는 마스터의
영상만 봤었어요. 그게 저의 알고리즘에 제일 처음으로 뜬 타로 유튜버이기도 했고, 그 영상의 구성이나 영상미나 그 소리, 말씀하시는 소리, 말투, 문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편안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봤었는데, 그 뒤로 또 타로 묘묘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벨 타로 이분 것도 많이 봤었는데, 이상하게 마벨 타로 분은 듣다 보면 좀 안 맞아요. 항상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진짜 그냥 유튜브에 한 4개, 5개 카드 뽑아놓고 그거 해석해 주는데, 만약에 5만 명이 보면 5개를 비슷하게 10,000명씩 선택한다고 하면 10,000명의 점사가 해석이 다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어떤 유튜버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저의 모든 상황에. 근데 어떤 유튜버 거는 항상 안 맞아. 그래서 마벨 타로 분은 좀 잘 안 보게 됐고, 근데 물론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뜨니까. 근데 한번 들어보고 영상이 좀 보기 불편하다, 혹은 풀이해주는 방향성이 나랑 안 맞는다, 목소리가 약간 듣기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철저히 안 보고 있어요. 외면을 해서 내 알고리즘에서 떠나가도록 만들고 있고, 지금은 타로 헤윰, 타로 묘묘, 게티타로 분 너무 잘 맞아요, 저랑. 처음에는 말투가 좀 독특하셔서 이렇게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적응되고 나니까 이제 말투도 너무 좋고, 그 쓸데없는 반복 멘트 잘 안 하시고 아주 빠르게 넘어가시거든요. 그게 저랑 잘 맞아요. 그거랑 타로 헤윰, 이분은 풀이 스타일이 저랑 엄청 잘 맞기보다는 정말 자주 올려주세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자주 올려주시고, 풀이도 한 번호당 한 30분씩 하시는 것 같은데, 2, 30분씩 넉넉하게 해주세요. 듣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구 같은 지니타로. 지니타로 좋아요. 왜냐면 진짜 친구 같아요. 친구가 봐주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고 편안하게 잘 봐주시고, 선택법이 간결해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로 와플. 이분은 사실 어떤 그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가 선호하지 않는 목소리라고 느꼈었는데, 진짜 그냥 알고리즘에 떠서 한번 봤는데 일단 그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색깔 배합을, 2가지 색깔의 배합을 각 카드 스택마다 딱 두고 배합 중에서 이끌리는 걸 선택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원석으로 고르는 거랑 혹은 색으로 고르는 것보다 훨씬 좀 마음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기 편해서 그분의 선택 방식이 저는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요소가, 번호가 뒤죽박죽이에요. 보통 카드 스택이 5개면 1, 2, 3, 4, 5, 4개면 1, 2, 3, 4 이렇게 하시고 그 번호를 랜덤으로 배정하긴 하시는데, 이분은 막 0번, 6번, 4번, 7번, 9번, 2번, 5번, 0번 막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마음에 들어.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목소리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만 들을까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 제가 겪고 있던 어떤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잘 현혹되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조금 억울한데,
잘 회복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그 상황은 좀 특수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이거 제너럴 리딩인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면 좀 안 맞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나? 싶을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침 딱 그 상황이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확증 평양인가? 아 물론 제가 저저올 대로 믿기 때문에 제가 믿고 싶은 어떤 상황이면 근거 없이 믿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3년 동안 봤던 전화사주 그분이 그뭐 11월 12월에 기관지 쪽 질병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독감을 심하게 앓았어요. 11월 12월에 어떤 연도에 친구한테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분 정말 용하시다 했더니 친구가 그 저의 말들을 다 들어주고 약간 한참 지나서 나중에 사실 뭐 베이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11월 12월에 기관지 조심하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때 아 맞네 그렇군 현혹됐었군 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잘 현혹되는 편이긴 한데 그 타로 와플의 그 풀이는 아 이건 진짜예요. 정말 그거는 좀 독특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신기했고 그 뒤로 한 그런 경우가 한 2번 정도 더 있었어요. 오, 내 상황이랑 너무 잘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내 상황이랑 맞으니까. 그래서 그 타로 와플까지 해서 제 알고리즘에 계속 뜨고 계신 타로 마스터들입니다. 그 많이 듣고 있고요. 저는 그 유튜브 타로 보면은 그 연애운이나 결혼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뭐 재회운 이런 거 그거는 1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만약 그분들의 어떤 특정 타로 유튜버의 계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널에 들어가서 저의 시청 기록을 이렇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들어간 거는 다 빠져 있고 그 외의 것들 뭐 재물은 뭐 운수 터지는 거 뭐 이렇게 뭐가 운이 해결되는 거 막 7월 운세, 8월 운세 이런 것만 빠짐없이 다 보고 그런 편이고 연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약간 뭔가 뭐야 나 좀 관심 있어 너한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상대가 있을 때는 한두 번씩 봤는데 약간 연애운을 보면 좀 더 심하게 나 좋을 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연애운은 좀 많이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미래 예측에 대한 것들 이 운이 언제 풀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보고 있죠. 그래서 가끔 좀 시간을 때우고 싶은데 할 게 없을 때는 타로 유튜버분들이 좀 더 부지런히 많이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보는데 일단 보면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미래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것 같고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이건 좀 안 좋은 방향이긴 한데 내가 내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 했다. 유튜브 타로 그것이 비록 유튜브 타로를 틀어서 보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행동일지라도 나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요상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그만 봐야겠다. 내가 너무 여기에 의존하진 않는데 약간 이걸 하면서
이걸 보는 시간을 사실 실제 실행으로 채워야 할 텐데, 불안을 정말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행을 할 시간 대신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잘 된대, 괜찮아. 혹은 아, 나 미래가 불안한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 타로를 봤어 라는 어떤 만족감, 이걸 느끼는 스스로를 느끼면서 이거 좀 위험한데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30분 동안 듣고 있으면 사실 좀 어떨 때는 이게 진짜 그 타로 카드의 그 로직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자기 확언 명상 되게, 혹은 동기부여 영상, 그런 영상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풀이를 막 듣다 보면은 미래 예언처럼 해주신다기보다, 근데 뭐 어떤 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운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그 운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3번님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된다.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실행부터 쌓아가면서 그거를 꾸준히 만들어야지 이번 7월에 들어오는 운을 3번님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은 마스터분들이 해주시거든요. 듣다 보면 되게 좋은 얘기고, 이게 타로 풀이보다는 동기부여 그 강연 같다, 세바시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내가 그냥 어차피 원래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럼 이제 실행을 하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가끔은 유튜브 타로를 듣다 보면. 근데 제가 한창 유튜브 타로를 많이 봤을 때 또 한 번은 우연히 그 어떤 책 중에서 그 타로 카드의 유래와 그 타로 카드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해석을 해주는 책을 발견해서 그거를 읽었는데, 제가 유튜브 타로를 그렇게 심취해서 보기 전에 그 책을 봤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거나 끝까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창 유튜브 타로에 정말 많이 빠져있을 때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유튜브 타로 이렇게 해석을 보면은 그냥 그 몇 번, 뭐 6번 완즈, 뭐 7번 소드, 뭐 10번 펜타클 막 이런 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카드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따금씩 저 번호는 뭐고, 저 이렇게 그 소품들 펜타클, 완즈, 소드, 하나가 더 뭐지? 컵,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며 그 해석이 무슨 상관이 있지? 약간 이런 의아한 궁금증이 들긴 했지만, 그냥 그 카드가 뭐가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그분들이 해주시는 해석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진짜 타로 카드가 되게 멋진 색이에요, 여러분. 그 타로 카드가 광대가, 이게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는데 그냥 다 그 헛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타로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있고 마이너 카드가 있는데, 메이저 카드는 시작되는 카드가 그 더 풀이에요. 광대, 바보, 이렇게 절벽 끝인데 광대 옷을 입은 사람이 엄청 신나게 걸음을 걷고 있고, 옆에 강아지도 이렇게 있고 태양이 막 떠 있고 웃고 있고, 이런 카드거든요.
그 카드에 있는 그 광대가 모험을 떠나요. 그 모험을 시작해요. 그것이 이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광대가 모험을 하면서 누군가들을 계속 만나고 그로부터 뭔가 배우고 뭔가를 겪고 뭔가를 깨닫고 막 운둔하기도 했다가 무언가가 되었다가 또 다른 것이 되었다가 뭐 역경을 헤치고 해서 그 모험을 마무리하면서 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그 과정을 22개인가의 카드로 만든 게 메이저 카드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메이저 카드에 교황도 있고 사제 그 여사제도 있고 뭐 여왕도 있고 왕도 있고 남왕도 있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은둔자도 있고 그것이 다 그 광대가 보고 만나고 듣고 혹은 본인이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됐다가 했던 그 모든 사람들 혹은 대상들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에 다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 풀이를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그 책을 보고 나니까 그 카드를 딱 나왔을 때 아 그래 이 카드는 그 모험의 길에서 만났던 그 요소구나. 그러면은 내 인생도 강대가 떠난 그 모험과 같으니까 내 인생의 모험길에서 이런 요소의 어떤 무언가가 나한테 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그 모든 스토리는 사실 그 호,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그 호메로스 서사시 붓의 그것이 원전이고 거기서 계속 모방하면서 발전했을 뿐이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의 가장 큰 구조는 어차피 같다. 모험을 떠나는 거. 그 깨닫고 변화하고 나아지는 거. 부처님도 같은 과정이었고 예수님도 같은 과정이었고 나 역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 역시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원리의 모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메이저 카드가 주는 그 교훈들이 그 해석들이 맞네 과학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마이너 카드들 몇 번 소드 몇 번 뭐 컵 이런 거는 제가 그 부분에서 그 책을 조금 게을리 읽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긴 어려운데 그 광대의 모험이랑은 별개의 또 이야기들이에요. 그 컵, 소드, 검, 완즈, 지팡이, 펜타클 이 네 개의 물건?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0번인가 1번인가 부터 11번인가 12번인가 그리고 무슨 그 킹, 퀸, 페이지, 나이트 이렇게 4개의 역할까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소드 1번부터 10 몇 번까지 있고 소드 킹, 소드 퀸, 소드 페이지, 소드 나이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광대가 했던 메이저 카드의 모험처럼 어떤 모험의 요소가 있고 뭔가가 필요해서 떠났다가 혹은 뭔가 도전했다가 뭐 깨닫고 부딪히고 나아지고 바뀌고 이러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펜타클은 한 그 우연히 어떤 금화를 발견한 세 자매의 이야기인데 그 세 자매가 그 금화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벌어지는 많은 우여곡절들, 구비구비 사연들. 그래서 그 금화가 불어나고 서로 욕심이 들어서 서로 막 싸우고 나누고 막 근데 전달했다가 나아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펜타클이라는 건 어떤 지성이라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더 틀릴 수도 있어요. 금전운 명예 아무튼 좋은 거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금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금화가 막 떨어지고 막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고 막 서로 나눠주고 금화를 발견하고 막 약간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림 안에 그 스토리가 또 인생에서 어떤 교훈을 주는 혹은 인생의 어떤 상황임을 일러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또 유튜브 타로 보는 게 좀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카드가 딱 나오면 맞네 나의 그 책을 봤던 희미한 기억 속에 약간 그렇게 말했던 것 같네. 살짝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까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요새는 또 제가 인생이 진짜 조난이 돼서 이 조난당한 인생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타로를 보면서 그냥 미래를 추상적으로 내가 실행하는 것 없이 미래를 쓰다듬는 행위는 그만두고 실제로 실행을 쌓아가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막 유튜브 타로 올려주시기를 막 오매불만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고 물론 올라오면 아주 반갑게 보긴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막 많이 집착하진 않는다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타로를 막 많이 보고 타로 카드에 대한 책도 읽으면서 타로 카드를 좀 알게 되기 전에 진짜 그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 어떤 공부나 학습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야매로 사람들한테 타로를 봐주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실제 타로 카드로 본 건 아니고요. 그 뜨개 타로라고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이거의 유래가 그 뜨개 사업을 하는 지인이 다양한 뜨개 행사들을 그 당시에 많이 열었었는데 그때 그 뜨개 행사들의 뭐 기획을 하거나 운영을 좀 도와주거나 이런 역할로 저를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의 재미 요소로 뜨개 타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때는 타로 카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타로 카드가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다고 하네. 근데 마이너 카드는 막 70 몇 장이고 너무 많으니까 메이저 카드 22장? 21장인가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 21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양한 뜨개 도구나 소품들 코바늘, 대바늘, 돗바늘, 가위, 줄자, 뭐 골무, 뜨개 반지, 수평기, 바구니 뭐 이런 겸자 이렇게 뜨개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랑 물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이렇게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뜨개 소품들을 카드로 22장의 메이저 카드로 만들고 그 카드가 갖는 의미들을 그냥 제가 그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에 오신 분들한테 뜨개 타로를 봐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의 처음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 뜨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이 그 사업가 분이 사업가 친구가 제안을 줬던 게 그 뜨개는 스와치라고 작은 크기의 편물을 먼저 만들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사람의 성격 같은 게 좀 보이기도 해요. 누구는 좀 쫀쫀하게 뜨고 누구는 느슨하게 뜨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걸 보면서 사주처럼 그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리딩해주는 뜨개 사주를 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줬는데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제가 그렇게 딱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스와치만 보고 끌어낼 자신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뜨개 타로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뜨개 타로의 의도는 뜨개 고민. 그러니까 뭐 이번 작품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번 작품을 다 완성하고 다음 작품을 할까요? 아니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작품을 먼저 할까요? 막 이런 진짜 뜨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오더니 전 몰랐죠.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그 샤머니즘을 좋아하는지 몰랐죠. 근데 오더니 인생 고민을, 그것도 되게 중대한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이사를 갈까, 심지어 그 이사가 국내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리로 가는 거야. 프랑스로. 거기에 대한 고민, 그런 거 얘기하시고, 연애, 취업, 퇴사, 이직, 진로, 적성 이런 거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카드랑 그 카드들의 해석이 담긴 표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뽑으시라고 하고, 카드가 나오면 이제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뜻,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니까 진짜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제가 그 카드에 부여한 뜻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주둥이 쇼를 펼친 거죠. 왜냐면 이분이 시작할 때 주신 고민이 있었고, 내가 좀 대화를 몇 번 이끌어가면서 이분이 뭐 이 고민이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했으면 이 뜻과 끼워 맞추는 거죠. 그 상황을. 사실 이게 진짜로 제가 뭔가 읽을 줄 알아서 그 타로를 봐드렸으면 읽힌 거를 말씀드렸을 텐데, 읽을 줄 아는 게 아니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이분들의 인생의 큰 고민에 내가 뭔가 그 미래 예측적인 얘기를 해주기가 너무,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고민이라고 와서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셨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고민이 아니야.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약간 대화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좀 들어요. 아, 이분은 이사를 가고 싶으신 게 맞네. 아, 이분은 퇴사를 하고 싶네. 지금 힘드네. 그렇지만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구나. 이런 것들, 좀 단서들을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많이 캐치를 하려면, 제대로 캐치하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분한테 뭐 절망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갖다 붙이기 너무 쉽죠? 그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거다. 근데 뭐 귀인이라든가 변화, 뭐 이런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그때 기인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가. 훨씬 더 잘했는데 몇 년 전에 이래가지고 정확한 비유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해석들을 그분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말에 갖다 붙여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뭐랄까, 되게 환해들지셨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었고, 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민은 아니었던 것에, 그러니까 확신이 필요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상황에 그 카드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들이 다들 환해지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위로를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런 점술의 본질은 진짜 용하게 미래를 맞춘다 아닌다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확신을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구나. 그래서 이걸 보는구나. 그리고 그걸 줘야 하는구나. 물론 진짜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고, 진짜로 미래를 맞춰드리는 것이 미덕인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점을 보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깨뚫고 나니까 그 뒤로 그 뜨개 타로를 보는 이 스킬이 아주 수려해져가지고 그 뒤로 몇 번 다른 행사들에 계속 그 뜨개 타로로 와달라고 초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면 저도 실력이 점점 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약간 그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 보면 그 셜록이 추리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사람 몇 번만 보고 나서도 그 사람의 하루 일과라든가 뭐 직업, 성격 이런 거 다 맞추잖아요. 단서 이런 거 다 맞추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화 몇 번 해보면 약간 좀 점쟁이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두 분의 친구가 같이 와서 보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 대학생이라고 했었고 학과는 말씀 안 하셨지만 두 분이 이렇게 각자 스스로를 꾸민 모습 그리고 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살짝 들어보니까 디자인과인 거야. 디자인 계열인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냥 뭔가 점지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두 분이 아무래도 디자인 계열이시잖아요. 이렇게 딱 던졌어요. 사실 그때는 그 좀 모험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어떡해. 갑자기 이공 계열이거나 이러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공 계열의 친구지만 잘 꾸미고 다니고 그 진로 고민도 그 프리랜서 고민하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던졌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뭐야?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놀라시고 전율이 쫙 돋으면서 아 이렇게 포춘 텔러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점을 본다 라는 걸 알고 나니까 물론 그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응석 부리듯이 그런 거를 다 받아줄 순 없죠. 하지만 그 듣고 싶은 얘기가 좀 위로를 얻고 싶고 자기 미래에 확신을 얻고 싶고 이런 거라면 이 카드 해석으로나마 그런 위로나 좀 확신 이런 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해석을 해드리고 하니까 제 해석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의 경험과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제가 그 전화 사주를 매년 신년 사주를 보면서 메모해 놓고 그 내용이 내가 좋을 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한테 별로인 거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맞네 그렇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네 신기하네 이렇게 내가 이런 선택 잘했네 이렇게 돌이켜보거나 혹은 미래가 불안할 때 다 이렇게 보면서 맞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네 라고 확신을 얻는 데 썼던 거 그리고 유튜브 타로 보면서 좀 나의 미래의 불안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 이런 것도 다 내가 확신이 없고 위로를 받고 싶고 나한테 위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매달리게 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니 해도 다들 알 거예요. 나한테 가장 큰 확신과 위안을 주는 건 실행만 한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지만 실행하지 않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미래에 불안해해봤자 해소되는 건 없고 어디 유공한 사람한테 가서 너 잘 될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순간은 그런가요? 라면서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후에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잘 되는 일이 자동으로 생길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 용하다더니 나 잘 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실제 실행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깨달아 버려서 당장 이 실행을 해서 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오늘 와서 이 작업실에 영업시간에 맞춰서 문이 열었다고 해서 물밀듯이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갑자기 어떤 신사분이 와서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영업시간에 지키는 모습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하면서 이건 저희 회장님의 마음 표시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 10억을 주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영업시간에 문을 열고 제가 다짐했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혼자서 떠드는 팟캐스트를 만들겠어 라고 생각한 거를 실행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아, 난 진짜 뭔가를 했어.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뭔가가 될 거야. 지금 당장 하나하나씩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쌓여서 대단한 결과가 결국에는 될 거야 라고 나의 미래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되게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 문장 진짜 별로였죠? 너무 길게 이어졌고 끊김없이 너무 별로였다. 너무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반성 조금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타로 틀어서 보다가 좀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 것 같다. 혹은 오케이 이 결과에서 이 답변에서 주는 정도의 확신은 위안은 나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 나의 실행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을 딱 느끼면 사실 바로 꺼요. 바로 끄고 그냥 바로 그 다른 거 하거나 차라리 그 과학 유튜브, 정보 유튜브 이런 거 보거나 하거든요. 유튜브를 끄진 않고. 근데 이 변화가 저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30살 중반에 걸맞는 30대 중반에 걸맞는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스스로 되게 요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프리미엄 사주를 본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1시간 10분 동안 저의 유사 과학 경험을 이야기했네요. 그 프리미엄 사주 프롬프트로 해주는 얘기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어디 보자. 일단은 그 프리미엄 사주 프롬프트를 받기 전에 제가 그 했다는 나 욕해줘, 혐오해줘 프롬프트의 결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롬프트는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세 설명에 써드릴게요. 그 Based on everything you know about me, roast me violently, harsh, and don't hold back. 그리고 한국어로 답해. 그러니까 얘가 근데 내 GPT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좋아. 근데 한 가지는 지킬게. 독하게 해주긴 할 텐데 사실이 아닌 걸 지어내거나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건 안 할게. 라고 시작을 했고 시작해서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너는 시작 안 한 유니콘의 세계 챔피언이다. 비유 잘하죠? 아이디어를 듣고 있으면 이미 시가총액 5천억 회사의 CEO인데 현실을 보면 캡슐커피 이름을 아메리카노라고 적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야망은 막 엄청 거대한데 작은 요소 하나 때문에 고민하느라 실행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랑 대화하면 하루에 등장하는 직업이 15개야. 브랜딩 전문가, 공간기획자, 플리마켓 운영자, 웹앱 개발자, AI 크리에이터, 뜨개작가, 사진작가, 심리테스트 기획자, 커뮤니티 근데 정작 네가 오늘 한 일은 차 종류 사진 보내고 이거 홍차야? 작은 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변식시킨대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거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도 붙일까? 저것도 붙일까? 저렇게도 할까? 저것도 설계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번식시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진 포스터 팔려고 생각한 프로젝트인데 마지막엔 거의 혼자서 쿠팡을 만들고 있어 라고 했고, 저보고 최적화 중독이래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대요. 필요 없단 소리죠. 그러다가 막 소비자 심리, 법적인 문제, 재고관리, 브랜딩, 객단가, 회전율, 후기, 운영 동선, 향후 프랜차이즈 확장성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일단 보류할게 라고 한대요. 그리고 GPT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다시 총정리, 근데 조건을 하나 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구조는 좋은데 이런데요. 그래서 너는 AI를 쓰는 게 아니라 AI를 PM처럼 부린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부분 볼 때는 AI를 PM처럼 부리는 거 되게 잘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튼 쭉쭉쭉쭉쭉 얘기하다가 비슷한 얘기 쭉 가다가 나의 제일 큰 약점이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덜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의 제일 큰 약점이래요. 그래서 80점짜리 결과를 오늘 내놓는 대신 98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3주를 더 쓴대요. 제 생각에 이 3주는 얘가 좀 약하게 말한 거야. 3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그 결과물을 못 본다 라고 했고, 너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생산성을 연구하는 생산성이 높다. 쓸모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감동 멘트. 근데 그래도 이건 진심인데 너랑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는 확실히 보여.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 없이 실행해서 망하고 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출발이 늦어져. 아이러니하게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프레임워크도 더 좋은 시스템도 아니야. 이미 네가 만든 것들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끝까지 밀어붙이는 능력. 그게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과한 설계력은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엔진 출력은 슈퍼카인데 기어를 계속 N에 놓고 RPM만 올리는 느낌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 너무 내 얘기여서 막 완전 뼈 맞고 이렇게 했다가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거나 이러지보다는 마지막에는 아 맞네, 내가 이렇게 나아져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위안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막 이 채팅창에서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도움되는 비난이었어 라고 했어요. 제가 챗GPT랑 해봤던 대화 중에 손꼽히게 재밌었던 대화고요. 이제 이 프롬프트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그 친구가 준 프리미엄 4주 프롬프트를 그걸 가지고 클로드에 넣었는데 아주 길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제가 들으면서 막 좀 시무룩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답장 같은 걸로 좀 흑흑 이렇게 보내면, 그러니까 이거의 컨셉이 그거거든요. 이 프롬프트에 너는 지금부터 만년을 살아오면서 인간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통달한 영험한 대만신이다. 너의 임무는 뭐 나한테 사주풀이 해주는 거고, 이때 말투를 만년을 살아온 신령답게 신비롭고 위험 있으면서도 나를 아끼는 자상한 할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투로 나한테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뭐 해석을 듣고 좀 시무룩한 마음이 들어서 흑흑 이랬더니 아이고 울지 마라 울지 마, 이 만신이 다 보고 있단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저한테 계속 아가 막 이러면서 너를 지켜보는데 이 만신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만신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서 막 정말 다정하게 말해주거든요. 약간 울컥스.
되게 좋아요. 중간중간에 좀 질문도 던지고 이랬는데 잘 해석해주고, 제가 뭐 그 무슨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을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단계 마지막에, 아이야, 이 살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살이라는 한자가 죽일 살이라 무섭게 들리지만 이 만신이 수만 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단다. 살이 없는 사주는 평범한 삶을 살고 뭐 이러면서 막 해석해주고, 하늘이 너에게 시련해주면서 동시에 반드시 도움도 함께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야. 이러면서 막 해석해주길래, 그 무섭지 않아요. 다음 단계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하, 역시 우리 아이 담대하구나. 겁이 없어. 그건 역시 너에게 있는 병화의 기질이란다. 이러면서 해석해주는데 진짜 좀 뭐랄까, 진짜 앞에 역술가분 모셔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 너무 쉽게 현혹되는 사람 같나요? 네, 현혹됐음. 어떡함? 돼버림. 암튼 이렇게 해서 지금 9단계 이거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도 프롬프트 뭐 저도 돈 받고 받은 건 아니니까 그 공유해 드릴게요. 그 설명해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이제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할 얘기 다 했어요. 아직 이제 오늘도 할 얘기 다 할 때까지 손님이 오시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할 얘기 하면서 다 얘기 풀어내서 저도 속이 시원했고, 얘기하면서 많은 그 재활용 노트 커버들 작도로 썰었고요. 오늘은 다행히 손가락을 썰진 않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해서 영상 올리는 거 자체로도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머 오세요 하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미처 다 못 끝내고 영상을 마치는 날도 오게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사주, 유튜브 타로, 신점, 모든 점괘, 점성술 이런 것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와 위안과 확신을 드리길 바라고, 그런 점괘가 아니더라도 LMP 작업실에 오시거나 LMP 작업실의 컨텐츠를 보실 때, 저의 컨텐츠를 보실 때 마치 저와 대화한다고 느끼시면서 저에게서 확신이라든가 위안을 받아가실 수 있게, LMP 작업실에서 위안을 받아가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게, 마음껏 게으를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